신축이 무너지고 구축은 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는 신축 아파트는 안전자산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검증된 자산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입주를 1년 남겨둔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에서 1억씩 낮아진 마피 매물로 쌓여 있죠. 또 입주를 시작한 단지들 중 일부는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급매가 쏟아지는 상태입니다. 신축 아파트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20년에서 30년 된 구축 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거래가 거의 멈추다시피 해서 가격이 전고점 대비 1억, 2억, 많게는 3, 4억씩 빠져 있습니다. 매수자가 없다 보니 호가 시세는 그대로지만 거래는 예전의 70% 선에서 체결되는 시기죠. 특히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구축 아파트들은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요가 없습니다. 재건축 호재가 있던 아파트들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분당을 제외하고 일기 신도시의 구축 아파트들 모두 고전하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도 줄어서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고령화와 인구 유출까지 겹쳐 아예 장기 공실로 가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축은 마피로 흔들리고 구축은 수요 부재로 무너지는 시장. 이것이 지금 한국 부동산이 맞이한 위기입니다. 뉴스에서는 서울 일부 단지가 거래될 때마다 상승했다, 신고가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현금 부자들이 거래하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은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현장 분위기는 다릅니다. 매수세가 끊겨서 거래량이 전년 대비 40에서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시장 중심에 있었던 30대, 40대 실수요층이 강한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핵심지 몇 곳만 예외적으로 상승할 뿐 대부분 지역에서 신축과 구축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입주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전세를 못 구해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구축 아파트 매물까지 계속 누적되고 있죠. 입지가 애매한 지역이나 역세권이 아닌 구도심에서는 매매도 전세도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고점 대비 크게 하락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은 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사비 폭등과 금리 상승, 조합 갈등, 사업성 하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 요구가 발생해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재건축은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조합과 건설사, 금융기관 사이에서 갈등이 터져나오는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피해는 더 큽니다.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미분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는 물론 광역시에서도 새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싸게 나오거나 입주를 시작한 단지가 빈집으로 남아있는 사례도 등장합니다. 한국은 지금 주거지의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산다면 아파트, 전세를 들어도 아파트, 또 결혼을 해도 아파트,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도 아파트. 단독주택은 낯설고 빌라와 다세대는 불안하며 다른 형태의 주거는 고려 대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한 세대의 성장기와 가족의 추억이 녹아있는 하나의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그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직접적으로 우리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과장이 아닌 시대, 이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파트는 처음부터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에서 아파트는 혁명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 비가 새지 않는 방,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현대화라는 키워드를 온전히 담아낸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에 세워진 현대식 시범 아파트는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형화된 구조, 규격화된 설계, 깔끔한 외관과 실내를 보고 모두 감탄했죠.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했던 시대에 아파트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2%에서 65%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현재 새로 짓는 주택의 90%가 아파트가 되었으며 거래되는 주택도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파트 편중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자란 세대들이 요즘 세대들입니다. 심지어 지금의 20, 30대는 아파트 키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단독주택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단독주택 마당을 처음 보고 집 구조가 특이하다고 느낀 경험담이 있을 정도로 이들에게 아파트 외의 주거 형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이들에게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단지에서 열렸던 야시장,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들, 놀이터의 전경,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펼쳐지는 익숙한 구조. 모든 추억의 공간이 아파트였고 그만큼 아파트가 곧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 설문에서 아파트 거주 만족도를 묻자 이들은 대부분 7점 이상을 선택했습니다. 안정성, 편의시설, 익숙함, 치안, 커뮤니티, 이 모든 요소가 다른 주거 형태보다 아파트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이 아파트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한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는 연령대는 30대와 40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현실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파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상업시설, 교육환경, 교통과 편의, 또 주차와 치안, 그리고 관리 용이성, 마지막으로 황금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빌라는 단열, 주차, 방법 문제가 있고 단독주택은 관리와 비용 부담이 큽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아파트입니다.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사람 중 86%가 아파트를 살겠다고 답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주거 선택지가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이미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일산은 아주 유명한 동네이죠. 1990년대 개발된 한국의 대표 신도시였던 일산은 젊은 부부들이 대거 입주하며 미래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산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습니다. 학급수는 전성기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젊은 세대는 서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고령층이 증가하며 도시구조가 바뀌고 있죠. 또 예전에 활발했던 상권은 쇠퇴하고 병원과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빈 점포가 늘고 활력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도시는 결국 사람이 떠나는 순간부터 빠르게 늙어갑니다. 일산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보여준 지역입니다. 재건축은 더 이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은 도시가 살아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무조건 오르는 투자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받고 자산이 오르고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먼저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30~40%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용적률이 이미 높아 추가 상향이 어려운 단지도 많죠.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주민분담금이 5억에서 7억까지 치솟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 악화로 재건축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말합니다. 그 돈이면 그냥 신축으로 이사간다. 재건축은 더 이상 도시 전체가 기댈 수 있는 만능 해법이 아닙니다. 2040년 한국 아파트의 70%가 노후 아파트가 됩니다. 이것은 한국 부동산이 맞이할 가장 큰 위기입니다.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2030년, 2040년 사이 모두 30년을 넘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다음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유지보수 비용, 대규모 증가, 노후 설비 교체, 관리비 폭등, 슬럼화 가능성 증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실 확산, 그리고 지역 가치 하락. 특히 지방에서는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는 사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20~30년 뒤 상황을 예측하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방과 외곽은 노후 아파트가 방치되며 슬럼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 관리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단지부터 공실이 증가할 것이고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대형 빈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재의 정책, 인구 변화, 경제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짓는 능력이 아니라 관리 능력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공급 부족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대량 노후화 시대로 진입한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들부터 진단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슬럼화 위험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아파트 수요와 공급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이죠. 아파트는 앞으로 한참을 더 써야 할 자산입니다. 모두가 새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겠지만 그럼 낡은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빠르게 많이 짓는 것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거 문제는 공급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잘 관리해서 어느 지역이든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도시 환경을 누릴지, 어떤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파트 공화국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